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거대한 수수께끼처럼 느껴집니다. 왜 어떤 사람의 삶은 순풍에 돛단 듯 순탄하게 흘러가고 다른 어떤 사람의 삶은 끊임없는 역경과 마주해야만 할까요? 우리는 흔히 이것을 운명이나 팔자의 소관으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열쇠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다면 어떨까요? 20세기 심리학의 거장 프로이트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위대한 정신분석가 칼 구스타프 융은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연구하며 처음 들으면 망상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실은 무서우리만큼 정확한 하나의 심리적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치 삶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짜여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과 반대로 삶이 자신을 향해 불리하게 짜여 있다고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인생의 결과값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나 소원을 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정신은 자신이 가장 깊은 곳에서 기대하는 것을 스스로 창조해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 소름 돋는 사실은 현실 세계는 우리의 그 무의식적인 가정을 끊임없이 확인시켜주려는 무서운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삶에 대한 어떤 특정한 믿음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기대하는 그대로 정확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질문은 인 것처럼 행동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온 세상이 당신을 돕는다고 믿으며 행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온 세상이 당신을 방해한다고 믿으며 행동하고 있는가? 당신이 무심코 내린 그 무의식적인 선택이 당신이 지금까지 의식적으로 내렸던 그 어떤 결정보다도 당신의 현실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칼 융이 왜 이 하나의 원리가 당신의 존재 전체를 재편성할 수 있다고 믿었는지 그 깊은 통찰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헛된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자신의 가장 깊은 기대와 일치하는 경험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지 그 작동 원리에 대한 탐구입니다. 칼 융의 관찰은 두 명의 환자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던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삶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그들의 무의식적인 가정, 즉 근본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삶이 자신을 지지한다고 깊이 믿었던 환자는 주변의 모든 곳에서 해결책을 발견했습니다. 대화 속에서, 우연히 펼친 책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풍경 속에서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냈습니다. 반면 삶이 자신에게 적대적이라고 믿었던 환자는 어딜 가나 장애물과 맞닥뜨렸습니다. 모든 기회는 위협으로 보였고 모든 조언은 비난으로 들렸습니다. 외부의 현실은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경험한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심리적 방향성이 모든 것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낙관주의와 비관주의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융은 그보다 더 깊은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존재 자체를 대하는 정신의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삶이 본질적으로 적대적이며 일은 결국 잘 풀리지 않을 것이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얻으려면 치열하게 싸워야만 한다는 가정하에 살아갑니다. 마치 척박한 땅에서 생존을 위해 홀로 분투하는 전사와도 같습니다. 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삶이 본질적으로 자신을 지지하며 일은 결국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고
자신은 이 세상으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가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이 두 그룹 모두가 자신의 가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삶 속에서 끝없이 찾아낸다는 점입니다. 삶이 자신에게 등을 돌렸다고 믿는 사람은 현실에서 적대감, 장애물, 그리고 배신을 마주합니다. 정확히 그가 예상했던 그대로 말이죠. 반대로 삶이 자신을 돕는다고 믿는 사람은 기회,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그리고 예상치 못한 도움을 경험합니다. 이 또한 정확히 그가 기대했던 바입니다. 마치 우리의 정신이 하나의 자기장을 만들어서 자신의 근본적인 믿음과 일치하는 경험들만을 끌어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융은 이것을 심리적 성좌라고 불렀습니다. 현실에 대한 우리의 가장 깊은 믿음이 그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경험들을 마치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배열하고 구성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삶이 원래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이미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증거를 스스로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적 가정은 자기실현적 예언이 되어 마치 객관적인 진실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융의 위대한 발견이 빛을 발합니다. 당신은 그 무의식적인 가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되뇌거나 단순히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융은 마치 인 것처럼 행동하기를 통해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의식적으로 다른 가정을 선택하고 당신의 정신 전체가 그 새로운 가정을 중심으로 재편성될 때까지 꾸준히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절박하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모든 일이 나를 위해 잘 풀린다는 태도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내면에서는 실제로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만드는 심리적 메커니즘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메커니즘은 바로 동시성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동시성이란 마치 현실 세계가 당신을 돕기 위해 공모하는 것처럼 보이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들을 말합니다. 길을 잃었을 때 우연히 만난 사람이 내가 찾던 곳을 알려주거나 꼭 필요했던 정보가 담긴 책이 서점에서 저절로 눈에 띄는 것과 같은 경험들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끌어당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마침내 심리적으로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세상의 지지와 도움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삶이 나를 공격한다고 가정하며 행동할 때 당신의 정신은 방어 모드에 돌입합니다. 끊임없이 위협을 탐지하고 문제를 예상하며 충격에 대비합니다. 이 방어적인 자세는 당신을 심리적인 장님으로 만듭니다. 눈앞에 명백한 기회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도움의 손길이 내밀어져도 알아채지 못하며 동시성이 일어나도 그저 우연으로 치부해버립니다. 당신은 도움을 찾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도움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나를 위해 잘 풀린다고 가정하며 행동할 때 당신의 정신은 수용 모드로 전환됩니다. 기회를 탐색하고 해결책을 기대하며 도움의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동시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고 완벽한 해결책이 담긴 책이 눈에 들어오며 필요한 자원들이 기적처럼 나타납니다. 사실 그것들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습니다. 단지 당신의 심리적 방향성이 그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을 뿐입니다. 융은 삶이 근본적으로 자신에게 적대적이라고 믿는 한 여성 환자의 사례를 통해 이를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는 절대로 좋은 기회가 오지 않고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다고 늘 불평했습니다. 융은 한 가지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억지로 믿으려 애쓰지 말고 딱 한 달 동안만
마치 삶이 나를 도우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그녀는 여러 건이 동시성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낯선 사람이 그녀에게 꼭 필요했던 일자리 정보를 언급했고, 무심코 집어든 책에서 몇 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문제의 해결책을 발견했으며, 까맣게 잊고 지냈던 오랜 친구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와 그녀가 절실히 필요로 하던 인맥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동시성들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녀가 마침내 그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한 것일까요? 융은 둘 다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믿고 행동할 때 당신은 심리적으로 동시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변화된 심리적 자기장이 실제로 더 많은 동시성을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신이 저항 대신 지지를 기대할 때 현실과 협력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당신은 동시성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성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심리적 조건을 스스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통찰은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가정이 어떻게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초월적 기능의 활성화에 있습니다. 초월적 기능이란 이것이냐 저것이냐에 막다른 딜레마를 넘어서 의식적인 마음이 볼 수 없었던 제3의 선택지를 찾아내는 우리 정신의 놀라운 능력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핍의 가정 위에서 문제에 접근합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 성공 아니면 실패, 승리 아니면 패배와 같은 이분법적 사고에 갇히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선택지는 거의 없으며 인생은 제로섬 게임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이 믿음에 반응하는 우리의 정신은 우리에게 오직 두 가지 선택지만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심리적 태도가 제3의 선택지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때문에 당신은 말 그대로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가정하며 행동할 때 당신은 가능성의 풍요를 전제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해결책은 반드시 존재한다. 명확하지 않더라도 길은 반드시 있다고 믿게 됩니다. 이 가정이 바로 초월적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신은 기존의 양자택일을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해결책을 창조해냅니다. 융은 이러한 사례를 반복적으로 목격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과 불타는 열정 사이에서, 구속된 관계와 고독한 자유 사이에서, 사회적 성공과 진정한 자아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환자들은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만 한다고 믿는 동안에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두 가지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제3의 해결책이 존재한다고 믿고 행동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내면에서는 놀랍게도 바로 그러한 해결책이 떠올랐습니다. 파산 직전에 몰린 한 사업가는 회사를 헐값에 팔아치우거나 평생 일군 모든 것을 파괴할 경쟁자에게 넘겨야 할 기로에 섰습니다. 결핍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이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융은 그를 도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완벽한 해결책이 존재한다고 믿고 행동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몇 주 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제3의 선택지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인물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그는 회사와 자신의 비전을 모두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 해결책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그곳에 있었지만 그가 나쁜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고 믿고 행동하는 동안에는 그의 정신이 그것을 보여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가정은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현재 인식 너머에 해결책이 존재함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견지할 때
당신의 정신은 긍정적인 가능성을 전제할 때만 작동하는 심리적 기능을 활성화시켜 창의적인 해결책을 샘솟게 만듭니다. 세 번째 원리는 가장 심오합니다. 당신이 모 일이 잘 풀린다고 믿고 행동할 때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을 파괴했을 바로 그 그림자를 말입니다. 그림자란 당신이 외면하고 억압해온 당신 자신의 모든 어두운 측면들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자는 당신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가정에 따라 당신의 적이 되기도 하고 당신의 아군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삶이 자신에게 적대적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의 인생을 파괴하는 파괴자가 됩니다. 당신이 억압했던 분노는 좋은 기회들을 공격하여 망쳐버리고 당신이 외면했던 힘은 성공의 문턱에서 당신을 주저앉히며 당신이 인정하지 않았던 욕망은 당신의 발목을 잡아 넘어뜨립니다. 그림자는 일이 잘 풀리지 않도록 만들므로써 당신이 기대했던 바로 그 적대적인 현실을 창조하여 당신의 믿음이 옳았음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든 일이 나를 위해 잘 풀린다고 믿고 행동할 때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의 비밀스러운 조력자가 됩니다. 당신이 억압했던 분노는 현실을 돌파하는 강력한 연료가 되고 당신이 외면했던 힘은 가장 필요한 순간의 모습을 드러내며 당신이 인정하지 않았던 욕망은 당신을 진정한 만족으로 이끄는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그림자는 일이 잘 풀리도록 보장함으로써 당신이 기대했던 바로 그 지지적인 현실을 창조하여 당신의 긍정적인 믿음이 옳았음을 증명합니다. 융은 꿈 분석을 통해 이를 발견했습니다. 삶이 자신에게 적대적이라고 믿는 환자들은 꿈속에서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공격당하거나 방해받았습니다. 그들의 그림자는 꿈속에서 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삶이 자신을 지지한다고 믿는 환자들은 꿈에서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거나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거나 신비로운 조력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그림자는 친구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동일한 심리적 재료가 근본적인 가정에 따라 완전히 정반대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림자의 비밀을 드러냅니다. 그림자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가장 깊은 가정을 담아내는 그릇과 같습니다. 삶이 당신을 반대한다고 믿고 행동하면 그림자는 당신의 반대편에 섭니다. 삶이 당신을 지지한다고 믿고 행동하면 그림자는 당신의 지지자가 됩니다. 당신은 그림자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존재를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를 바꿈으로써 그림자의 방향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발견은 신비적 참여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신과 외부 세계 사이의 무의식적인 상호 연결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심리 상태는 단지 현실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실을 창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당신이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믿고 행동할 때 당신은 단순히 당신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건들이 발생하는 장 자체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주의처럼 들릴 수 있지만 융은 이를 경험적으로 관찰했습니다. 누군가가 삶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가정을 진정으로 바꾸었을 때 그를 둘러싼 세상 역시 함께 바뀌었습니다. 단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실제 행동, 사건의 타이밍, 기회의 출현 방식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마치 현실이 그의 심리적 변화에 직접 반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마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심리적 참여입니다. 당신의 정신은 세상을 관찰하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일부입니다. 당신이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가정할 때
당신은 주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심리적 주파수를 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도움을 기대하는 사람을 돕고 싶어하고 기회를 기대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믿고 행동하는 것은 개성화,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가속화시킵니다. 삶이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 되는 과정을 지지한다고 믿을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본성에 맞는 진정한 위험을 감수할 용기를 냅니다. 반대로 삶이 당신을 반대한다고 믿을 때 당신은 안전하지만 거짓된 모습 속에 머무릅니다. 당신의 근본적인 가정이 당신이 성장할 것인지 아니면 정체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모든 일이 결국 잘 풀린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비록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진정한 흥미를 따라갈 것입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의 진짜 모습을 표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삶이 당신의 진정성을 지지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이 당신에게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용기를 줍니다. 하지만 삶이 당신에게 등을 돌렸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매 순간 진정성보다는 안전을 택할 것입니다. 공격을 피하기 위해 진짜 자신을 숨기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범한 길을 택할 것입니다. 당신은 안전을 위해 자기 실현을 희생할 것입니다. 삶이 자신을 지지한다고 믿고 행동하기 시작한 환자들은 예외 없이 더 빠른 속도로 개성화 과정을 밟기 시작했다고 융은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본성을 숨기지 않았고 진솔한 생각을 표현하는 위험을 감수했으며 사회적 기대가 아닌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일치하는 길을 추구했습니다. 지지에 대한 가정이 그들에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허락을 내려준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칼 융이 발견한 이 원리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시성의 문을 열고 초월적 기능을 활성화시키며 그림자를 조력자로 만들고 주변 현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도록 이끄는 구체적이고 강력한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이것은 문제를 외면하거나 억지로 긍정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존재를 대하는 당신의 근본적인 심리적 태도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삶에 대해 무언가가 사실이라고 믿으며 행동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의 그 가정이 당신이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이 두려워하는 현실을 창조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부터 단 일주일만이라도 융의 실험에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에게 닥친 모든 일을 마치 삶이 당신을 돕기 위해 보내온 신호인 것처럼 대해 보십시오. 눈앞의 그 문제는 그 안에 선물을 품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당신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은 당신을 더 좋은 곳으로 이끌기 위한 방향 전환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당신이 겪은 그 거절은 당신에게 맞지 않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것은 가짜 긍정이 아닙니다. 삶이 진정으로 내 편이라는 근본적인 가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저 지켜보십시오. 예상치 못한 도움과 기회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무언가를 강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당신이 언제나 그곳에 있었던 세상의 지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그저 운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리한 결과를 알아차리고 창조해내는 방향으로 심리적으로 조율된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무언가가 사실이라고 믿으며 행동해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삶이 당신을 반대한다고 믿어왔다면 당신에게는 그것을 증명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증거는 현실에 대한 증명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정이 가진 힘에 대한 증명일 뿐입니다. 그 가정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증거들도 함께 바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항상 당신을 위해 최선의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믿고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믿고 행동하는 것이 그것을 사실로 만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하겠다는 당신의 따뜻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삶이 당신 자신을 온전히 지지하고 응원하는 방향으로 눈부시게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